네, 지금부터 2차식 과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스 특허 누적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키프레스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누적막대 그래프를 매플 라이브러리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매플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하는데요. 콜앱 내에는 이러한 폰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코드와는 달리 별도로 폰트 파일을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F-files 업로드를 진행하면 이 업로드된 파일이 이런 식으로 런타임 내에 존재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폰트 패스에 넣어서 마치 로컬에 있는 파일처럼 다룰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Enjoy Korean Font라는 기본적으로 콜앱 환경인지 아니면 윈도우즈, 맥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코드가 있지만 저는 이미 위쪽에서 폰트를 직접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폰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프로세스라는 이 콜앱 환경, 파이썬 환경에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도스 명령어를 실행하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었을 때 폰트 매니저.리비드를 사용하여 이 폰트를 재인식을 시켜줘야 새로 설치된 폰트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키프리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생성되고 그것을 png로 이런 타임 내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오픈CV 영상 처리입니다. lena.bmp라는 사진 파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에 폰트와 동일하게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제 오픈CV 내에서는 이제 imshow라는 이 메서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환경에서 팝업을 띄워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기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V2가 아닌 이제 콜앱 전용 라이브러리, 즉 여기 나와 있는 콜앱.patches import CV2 언더바 imshow라는 CV2 imshow를 콜앱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해야만 이 imshow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컬에서 돌린다면 이미지 팝업 창이 뜨면서 이를 wait key, 즉 무언가 누를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형식으로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미지 처리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를 위해선 해당 통계를 계산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데 이번 주제에선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사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렬의 필요성입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 이미지, 메모리 표현은 행렬로 구조화되며 계산과 변환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렬을 공부할 때 이러한 행렬을 어떤 형식으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다른 이미지 파일이나 2디멘션 데이터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려하며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파이썬 개발 환경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이참, 콜앱, 리플.it 환경에서 파이썬과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콜앱은 외부의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할 때 많이 쓰는 편이고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이용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넘파이입니다. 해당 주제에서 넘파이의 기본적인 정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넘파이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전 저희가 진행했던 과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 주제에선 기본적인 오픈CV의 메서드, 이미지 연산과 매플롯 라이브러리와 연동, 이미지 변형 연산, 이미지 합성 연산, 흑백 사진에 대한 임계점 처리 방식, 기능적 트래커, 도형 그리기, 컨트롤스 처리, 커널을 통한 이미지 블러링을 알아보았습니다. 매플롯 라이브러리와의 연동은 기본적으로 매플롯 라이브러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기반하여 모든 이미지의 점들을 매플롯 라이브러리의 그래프 위에 나타내는 것으로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변형시키거나 합성을 하게 된다면 RGB 값이 서로 합쳐지면서 색상이 반전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또한 흑백 사진에 대한 임계점 처리 방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진행하려는 레인 디텍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컴퓨터 리소스로 실시간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RGB 값을 고려하지 않기 위하여 음영값만 제공하는 흑백 사진을 가지고 임계점 처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임계점 처리는 컨투어스 처리라는 다른 말로 엣지 검출을 진행하여서 이 임계점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중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아는 사이드바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음인 KNN 알고리즘에선 KNN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숫자 그림의 분류를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K개의 nearby, 근처에 있는
노드들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내가 찾아내고 싶은 혹은 연상하고 싶은 노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류된 노드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드의 값이 정해지는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판다스입니다. 이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기본 단위를 많이 쓰곤 하는데, 이때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고, 시리즈라고 하는 한 행을 구현할 수 있는 자료형과 데이터 프레임 내 널 여부 설정,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간의 연산, 집계, 정렬, 마스킹, 그룹화, 피벗 테이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프로 라이브러리의 그래프 저장, 선, 곡선 막대, 누적 막대, 스캐터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또한 저희 이전 과제에서 진행하였으므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크롤링 같은 경우엔 특정 웹사이트에 HTML 코드를 추출하는 것으로 보통 설명이 되는데요. 이를 request.get 메서드, 이 기능이 특정 링크에서 HTML 파일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 beautiful soft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HTML 파일에 특정 ID만 검출한다던가 특정 태그만 검출하다던가 하는 역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캡차 해킹의 경우에는 오픈시브를 이용한 캡차의 무작위 숫자 사진을 통한 복 검출을 이미지 엣지 인식과 KNN 알고리즘을 통해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번의 프로젝트 주제였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 주제로는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 스크롤링하여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정리한 뒤 매플러 라이브러리로 시각화를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레인 디텍션, 안동 동인문 영상. 안동 동인문에서 드라이빙을 한 영상을 가지고 레인 디텍션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픈 CV를 사용하지 않고 블러, ROI 내 엣지 검출, 기울기 기반 좌우 검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HTML 내 구현되어 있는 JS 코드에서는 ROI 내 엣지 검출 같은 경우엔 작동이 되지만 좌우 검출과 해당 데이터의 표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CV2로 구현을 한 파이썬 코드의 분석을 진행한 뒤에 HTML 코드를 직접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설명을 진행할게요. get ROI vertice는 ROI 범위를 계산한 뒤 이를 numpy array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또한 이 apply ROI는 ROI 범위를 이 vertice라는 인자로 받아 해당 부분만을 활성화시킨 뒤 AND 연산을 통해 범위에 해당하는 엣지 값만을 남기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np zeros like edge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화면을 검은색으로 채운 다음 purely 255, 즉 하얀색 값으로 vertice, 즉 ROI 부분만 하얀색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and 논리 연산을 통해 활성화된 ROI 값 내에 있는 엣지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리턴을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프리프로세스입니다. 이가 그레이스케일, 즉 RGB 값을 음영도로 바꾼 그레이스케일,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5,5 커널을, 기본 커널을 사용한 가우시안 블러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니 엣지 방식을 사용한 엣지 검출을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통하면 우리가 연산해야 될 엣지 검출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축 블러링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텍트 라인스는 캐니 엣지 검출을 진행한 뒤에 엣지 점들을 선으로 구분지을 수 있도록 분류를 진행하는 허프 라인 메서드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CV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허프 라인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을 검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진 엣지를 우리가 필요한 선으로 변환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CV2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형식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시파이 라인즈입니다. 좌우 차선이 다른 형식으로 결국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기울기가 나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눠지는 경향을 구현하는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raw lines, 그리고 add info overlay입니다. 이 두 함수는 실제로 화면에 라인을 그려주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이 그려주는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시각적으로 데이터만 있어도 작동이 되고 또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폴리라인즈, 라인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진행을 하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put text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핀레인 라인입니다. 이는 이제 유사한 직선들을 직접 입력받아야 돼요. 이 함수가 라인을 직접 분류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라인즈, 분류된 라인들을 가지고 와서
그 라인들을 하나의 대표 직선으로 피팅시키는 일종의 선형회귀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잡한 라인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선 검출에서 꽤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제 프로세스 프레임이 위에 설명한 이 모든 함수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한 영상의 한 프레임을 가져와서 그걸 이미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출력을 시켜주는 메인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인 함수를 실제로 런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런에서는 영상 정보를 가져와서 이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별도로 뽑아낸 다음에 그걸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프로세스 프레임에 넘겨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if name equal main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메인 함수로서 실행이 됐을 때, 즉, 이 파일이 명령어 내에서 파이썬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일 때 아래쪽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파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커맨드, 즉, 도스 창에서 이 파일을 실행할 때 뒤에 붙이는 명령어 같은 이제 -i, -o, -s 같은 경우에 어떤 동작을 시행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직접 실행을 하게 된다면 네, 직접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ROI 이 사각형 내에서 레인 디텍션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오픈CV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TML의 경우에는 허프 알고리즘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누적값을 기반으로 이제 허프 알고리즘이 선의 방향을 검출을 해야 되나 한 점에서 임의의 각도 값으로 선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각 엣지점마다 8번의 랜덤 각도만 시도함으로써 선의 검출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적값을 기반으로 추적 알고리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8번의 랜덤 각도만 시도하는 함수인 것이죠. 또 해당 코드의 브레이크 조건은 단 한 픽셀이라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즉 선 내에 공백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검출 중단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해당 코드는 레인 디텍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classify and fit이라는 수치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함수가 있으나 이게 정확한 값만을 출력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허프스레드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가 연결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수정을 진행을 한다면 업로드를 진행하면 네, 아무래도 오픈CV에서 진행했던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선들도 선으로 인식하고 지금 이곳에 제대로 경향을 보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점선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향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통해 오픈CV가 없어도 허프 알고리즘을 통해 직접 레인 디텍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HTML을 수정하면서 리소스를 외부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현재 컴퓨터에 내장된 웹캠을 통한 실시간 트래킹을 직접 구현해 보았습니다. 내비게이터.의 미디어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대상의 미디어 디바이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웹캠, 마이크 같은 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웹캠에 반환받기 위해선 get user media를 가져오면 됩니다. 미디어 스트림을 통해 get user media로부터 가져온 실제 프레임 메타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video.src 오브젝트를 통해 프레임 데이터로서 기존 영상의 프레임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즉 위의 코드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UI는 기존과 똑같지만 아래쪽에 버튼 2개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경향이 적기는 하지만 충분히 디텍션을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